불법인데요. 조민 찾아간 가세연 논란이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갖가지 좀 불법적인 행위들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소재 모 병원에 근무 중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죠. 조민 씨를 찾아가서 합의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해요. 저는 가세연이 일종의 관종 채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채널 같은데 네. 지난 18일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 맨발의 조민 이런 제목으로 한 영상을 가세연 유튜브 이 채널에 올렸어요. 네. 이 김세희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조민 씨가 이 경기도 소재 모 병원에서 여전히 의사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김세희 대표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떨린다. 이 떨린다라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조민 씨가 예쁠까 봐 떨린다라는 겁니다. 참 어이없어요. 이걸 글쎄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걸 지금 조민 씨를 취재를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가세연 촬영진이 조민 씨를 발견을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뒷모습을 발견을 하고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러면 지금 조민 씨가 이걸 허락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허락하지 않았다면 영상을 내지 않는 게 마땅하지만 낸다 하더라도 지금 뭐 모자이크 처리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매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몰래 촬영이 됐고요.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를 따라서 식당으로 김세희 대표가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온 거냐, 뭐 한 달 전부터 온 거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몰래카메라 촬영하는 거냐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까 치워달라라고 하면서 가세연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여기 직원 식당이다. 여기서 촬영하면 안 되니까 카메라 좀 치워달라 이렇게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온 거 맞지 않느냐라면서 계속해서 김세희 대표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민 씨가 여기 직원 아닌데도 여기 들어왔다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결국 김세희 대표 이 경비들에 의해서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이 쫓겨난 김 대표하고 강용석 대표 당시 상황 공유를 했는데 정말 떨린다고 하면서 키도 크고 예쁘더라. 조민 씨에 대한 이런 외모 평가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세연 스튜디오에서 또 이와 관련해서 방송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뭐 그러면서 이 관련해서 조민 씨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과 보건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또 내놨는데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고대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죠. 그쵸. 그런데 왜 아직도 병원에서 일하느냐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상식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 18일에 법원이 조 씨 측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인데요. 당분간 그렇게 지금 인용이 되면서 일부 인용이 되면서 졸업 그렇죠. 자격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의사 자격이 박탈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게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사실 뭐 조민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뭐 문제점들이라든지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불쑥 찾아가서 동의를 받지도 않고 촬영하는 그 자체를 보면서 글쎄요 또 재밌다라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죠. 조국 전 장관입니다. 딸을 건드리는 가세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고 해요. 네,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의 메시지들을 쏟아냈습니다. SNS에. 그러니까 슈퍼챗 후원금 받게 혈안이 돼 있다고 하죠. 폐악질에도 끝이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본인 이 페이스북에 적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쓰레기 같은 악행 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칭 기자들은 윤석열 정부 인사 자녀들에게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 예의 바르고 양순하기 그지없다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아요. 딸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로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지금 사실 조 전 장관만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수 성향의 그쵸. 인사들조차도 지금 가세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아버지는 이 영상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 그렇죠. 들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굳이 거기에 윤석열 정부 인사들한테는 가세연이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첨언까지 할 그렇죠. 필요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필요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이 가세연의 행동을 취재로 볼 것이냐 취재로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에요. 취재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할 권리는 없다는 게 언론인들의 공통된 그런 목소리입니다. 강제로 근데 지금 이건 조민 씨를 촬영을 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조민 씨를 공인으로 볼지 말지도 또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00% 공인이죠. 네,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조민 씨를 그렇게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뉴스의 중심이 서는 인물인 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의전원 뭐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도 다 보도가 나오고 의사 자격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도 역시나 보도의 대상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애매하죠. 지금 보면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데 가세현은 또 굉장히 아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취재 윤리?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고 아니다. 유튜브 채널일 뿐인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어떨 때는 본인들한테 스스로 공신력을 부여해서 우리도 언론이야. 언론이다. 그렇죠. 유튜브 언론이야. 네, 그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면 또 그 비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취재 윤리를 지킬 필요가 없는 유튜브 채널 컨텐츠일 뿐이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요. 네. 가세연의 이런 행태는 사실 언론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언론 잣대를 적용해서 뭔가 판단을 하거나 제재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비상식적인 행태입니다.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글쎄요. 저는 지금 강영석 변호사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김세희 전 대표는 이 전 전 공중파 기자 출신이고 여기 소속원으로 있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김용호 전 기자 역시 지금 유튜버지만 전 언론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저는 뭐 취재 윤리는 관두고라도 사람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뭐 취재행위 자체로도 보기도 어려운 게 뭐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제 취재를 나가자라기보다는 한번 그냥 구경 가보자, 뭐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떨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도 이거를 취재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임하지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다면 안타깝네요. 변호사님 사실 저는 가세현이 계속해서 이런 행태를 꾸준히 보이고 있어요. 네. 허락받지 않고 인터뷰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가 취재 대상은 아닌 거예요. 본인이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처벌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게 뭐 건조물 침입죄라든지 아니면 조민 씨의 초상권이 지금 침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건조물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거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그 건조물에 우리가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을 때 성립을 하는 것이고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퇴거를 해달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경우 그때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많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하나의 좀 가능성을 열어보자면 예전의 판례를 보면 백화점에서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건조물 침입죄가 인정됐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이제 도청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간다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공공 장소에 갔을 때에는 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거라면은 분명히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가능성을 열어보자면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초상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민 씨가 뭐 꼭
공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도 초상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기는 하는데 형법상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상으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사실 좀 받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세현 3인방 말씀해주신 그 세 분, 조국, 이인영, 한예슬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실제로 송치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지난해 굉장히 떠들썩했죠. 이 세 사람. 김세희 대표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기자죠.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10여 차례 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지난해 9월 7일 네, 아주 떠들썩하게 징계가 경찰에 있었죠. 네, 체포가 됐죠. 이걸 또 중계해서 또 여기에 후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경찰 대치 끝에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 자택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었잖아요. 이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지만 구속영장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들 3명 같은 달 9일에 석방이 됐었습니다. 지금 한겨레 취재 결과를 보면 15일 가세현 출연진인 이 세 사람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아들과 딸에 대한 입시 의혹 제기를 했었죠. 의혹들을 여러 가지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강직성 척주혐으로 이 군 면제를 받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죠.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는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고요. 한예슬 씨와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남자친구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 경찰이 가세현의 주장 모두를 허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긴 건데요. 지금 가세현 쪽이 명예훼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소당한 건이 최소한 10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 지금 뭐 성상납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대선 국면에 주장을 했었죠. 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 변호사 또 이 김 전 기자를 고소한 건을 비롯해서 일부 고소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강용석 변호사, 6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너무 다들 예상했던 결과일 거예요. 복당이 받아진다면 국민의힘의 이 정당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당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복당 불허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뭐 토론 과정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당 불허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강용석 대표가 논란을 일으킨 게 가세현을 만들면서 논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논란이 계속됐었잖아요. 2010년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18대 의원으로 있을 때 이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의 그 당시 이 당이었던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서 제명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제명 처리가 되고 한 12년 정도가 지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복당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명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당 신청을 했던 건데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당이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용을 했었어요. 이와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어떤 이 정치인들, 공인들을 바라보는 도덕적, 윤리적인 이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당에서 복당 신청했다는 건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고요. 중요한 건 강용석 변호사가 정치인으로 탈바꿈을 하려면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네. 본인이 정치를 해도 될 이미지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세현 같은 경우에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뭐 명예훼손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살펴본 이슈 관련해서도 뜨거운 논쟁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지금 비판은 여기저기서 하고는 있지만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단 방송법 규제 사항이 없어요. 규제를 그쵸.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방송법과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 채널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제재 사항이 없다 보니까 마구잡이식 방송을 해대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 방송법 내에 유튜브 관련해서 규제 사항 넣어서 방송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